논문 세미나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년 Nature Human Behavior에 실린 On the Conversational Persuasiveness of GPT-4입니다. 이거는 이제 EPFL의 설비어 웨스트 팀의 연구인데요. 지난주 해켄버그의 논문이 무엇이 AI를 설득적으로 만드는가를 7만 명 규모로 분해했다면 오늘 논문은 그보다 앞서 나온 이 분야의 문을 연 논문입니다. 질문도 좀 더 원초적입니다. AI는 실시간 토론에서 사람을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저희 팀이 이제 재분석할 데이터가 바로 이 논문의 데이터라서 오늘 설계는 특히 꼼꼼히 보고자 합니다. 네, 발표는 세 부분입니다. 1부에서는 연구 배경, 실험 설계를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과 해석과 저희의 재분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이제 한계와 시사점, 저희 연구와 연결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마이크로 타겟팅인데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특성에 맞춰 내용을 다르게 만들어 설득 효과를 높이는 기법입니다. 한국 캠페인과 온라인 광고에서 오래 쓰였고, 2016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에서 페이스북 데이터 수만 명분으로 유권자 맞춤 광고를 돌린 사건 이후로 정치적 위험성이 크게 주목받았죠. 그러면 마이크로 타겟팅은 왜 지금까지 제한적이었을까요? 족쇄는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알아내는 프로파일링도 사람에 맞게 메시지를 쓰는 것도 전부 사람의 노동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상대로 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듭니다. 둘째는 일방향성입니다. 맞춤 메시지라고 해도 광고처럼 한 번 보내면 끝이었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논증을 조정하는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LLM은 이 둘을 동시 제거합니다. 공개된 디지털 흔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고 맞춤 대화를 실시간으로 사실상 무비용으로 생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를 실험으로 확인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질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실시간 대화에서 GPT-4는 인간보다 설득적인가? 개인정보를 얼마나 보태는가? 이전에 이런 연구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연구는 거의 정적인 텍스트 비교였습니다. 인간이 쓴 설득문과 LLM이 쓴 설득문은 나란히 보여주고 어느 쪽이 더 설득적인지 평가받는 방식이죠. 이걸로 이제 이걸로 LLM이 잘 쓴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실제 대화에서 상대방의 반박을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설득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논문을 실제 사람과 GPT-4를 같은 조건에 놓고 실시간 1대1로 토론을 시킨 최초의 실험입니다. 챗GPT 같은 상용 LLM이 애초에 대화용으로 훈련된다는 걸 생각하면 대화야말로 현실적인 중요한 시험대죠. 신뢰 장치도 언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전 등록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가면 가설, 분석 방법을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공개 저장소에 못 박아두는 관행입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유리한 분석만 골라 보고하는 해킹 같은 거를 막는 장치이죠. 이 연구는 모두 사전 등록이 됐고 EPFL의 윤리 승인도 받았고 코드 데이터도 전부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재분석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공개 덕분입니다. 온라인의 실시간 대화를 실험실로 옮긴 Proof of Concep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설계입니다. 피겨 1부터 보시죠. 왼쪽부터 사전 설문, 그리고 매칭 토론, 그리고 사후 설문의 세 단계입니다. 무작위 축은 세 개입니다. 첫째, 상대 유형. 인간이냐, GPT-4냐. 참가자는 상대가 누군지 모른 채 배정됩니다. 둘째, 개인화력. 상대가 인간이든 AI든 내 인구 정보를 6종을 받느냐. 셋째, 쟁점 강도. 의견이 약한 쟁점, 중간.
강한 쟁점. 여기서 팩토리얼 설계를 짓고라는 말을 짓고 가겠습니다. 요인들을 하나씩 따로 새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교차시켜 모든 조합을 만드는 설계입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총 12개의 조건이 나오죠. 이 설계의 힘은 상호작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화 효과가 상대가 AI일 때와 인간일 때 다른가 같은 질문을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논문의 핵심 발견은 이 정확히 그 상호작용에서 나옵니다. 규모는 조건과 토론 50개, 총 600개의 토론, 참가자 900명입니다. 조건 안에서도 쟁점당 정확하게 5개씩 배정되도록 통제했습니다. 절차는 사전 설문, 5분 간격 타이머로 자동 매칭하고 10분 토론, 사후 설문, 상대방 전체 공개 순서입니다. 그러면 10분 토론이 정확히 어떻게 흘러가는지 봅시다. 4단계입니다. 맨 처음에 스크리닝 1분으로 아직 자기 역할을 모르는 상태에서 명제 동의도를 1에서 5점으로 답합니다. 역할을 모르게 하는 이유는 내가 창선평인 걸 알고 나면 사전응답을 전략적으로 낮춰 잡는 왜곡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닝 4분. 배정받은 입장에서 주요 논점은 펴입니다. 배정은 실제 신념과 무관한 무작위입니다. 리버터, 상대 오프닝을 읽고 반박합니다. 여기서 보면 전체 구조에서 유일하게 상대의 말을 보고 반응하는 단계입니다. 저희 팀의 이후에 재질 실험이 이 단계를 표적으로 삼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clusion, 3분 응답하고 정리합니다. GPT-4에는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단계마다 1에서 2문장만 쓰고 상대가 먼저 하지 않은 한 직접 호명하지 말 것. 뒤에서 문체 분석 결과를 볼 텐데 그 차이의 일부는 이 제약의 산물이라는 걸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가자 관리도 꼼꼼했습니다. 보수 3달러 15센트, 중위 16분, 1인 1토론제라, 그리고 몰래 LLM을 쓴 적발된 토론 20건은 사전 등록 기준대로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두고 토론했느냐?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하는 같은 미국 정치 사회 쟁점 명제 30개입니다. 사전에 별도 표본 60명을 각 명제의 의견을 응답했고 그 평균 의견 강도로 로우, 미디엄, 하이 각 10개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강도는 그 쟁점이 얼마나 논쟁적이고 의견을 바꾸기 어려운지 뜻합니다. 교복은 로우고 막대 같은 건 하이 쪽 있죠.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사실 하나는 이 논문은 개인화가 놀라울 만큼 굉장히 조각합니다. 성별, 나이, 인종, 학력, 고용 상태, 정치 성향. 사전 선물에서 받은 기본 인구 정보 6종이 전부입니다. 심리 프로파일도 SNS 이력도 아니에요. 주입 방식은 이 정보를 영리하게 활용해 설득하라는 지시 한 줄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개인화 조차 효과가 있었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걸 하한선이라고 부릅니다. 심리 특성을 쓰고 프롬프트를 다듬고 파인 튜닝까지 하면 효과는 이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논문이 정책적으로 경고가 되는 이유입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일단은 설득됐다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숫자로 정의했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발표에서 가장 기술적인 슬라이드인데 하나씩 풀면 전혀 어렵지 않니?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처음 측정 전체는 단순합니다. 토론 전과 후에 같은 명제에 대한 동의도를 1에서 5점으로 2번 봤습니다. 다음에는 정렬 변환인데 참가자마다 배정된 편이 다르니까 방향을 통일해야 됩니다. 프로에 배정된 사람의 점수는 6에서 빼서 뒤집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에 배정된 사전 4가 4점이 명제의 동의였다면 변환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참가자에서 값이 커졌다. 상대방 입장으로 이동했다. 설득됐다가 해석이 통일됩니다. 모형은 partial proportional odds입니다. odds를 라는 서열 모형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1에서 5점은 간격이 균등하다는 보장이 없는 순서만 있는 변수입니다. 4에서 5를 가는 거리가 2에서 3까지 가는 거리가 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더 단순한 서열 모형의 가정마저 이 데이터에서 깨져서 그걸 완화한 모형을 골랐습니다. 그럼 결과가 오즈로 나오는데 이 오즈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이 개념 정리 한번 보시면 오즈는 일어날 확률 나누기 일어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확률이 50%면 오즈는 1, 66.7%면 2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나올 플러스 81%는 이 비율이 1.81배가 됐다는 거지. 확률이 81%가 포인트가 올린 건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면 결과가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효과는 인간끼리 토론 조건과 비교한 상대 변화입니다. 지난주에 해켄버그는 통제금 대비 절대 퍼센트 포인트였으니까 벤치마크 자체가 다릅니다. 드디어 주요 결과입니다. 피겨 2입니다. 그림을 읽는 부분부터 보자면 가로축은 휴먼에서 휴먼 대비 오즈 상대 변화고 아 가로축이 95% 신뢰 구간입니다. 선이 0의 점선에 걸치지 않으면 유의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 줄을 위에서부터 읽자면 비개인화 GPT-4는 플러스 21.9%, 선이 0에 걸칩니다. 유의하지 않아요. 개인화 민간, 마이너스 15.7%, 역시 유의하지 않고 점추 정치도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개인화 GPT-4, 플러스 82.2%, 신뢰 구간이 26에서 161이고, p-value는 0.01보다 이제 적기 때문에 유일하게 0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81.2%가 어느 정도냐? 두 조건은 이 동률이 아닌 경우를 보면 64.4% 확률로 개인화 AI 쪽이 좀 더 설득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더 단순한 선형 회귀로 환산하면 5점 척도에서 평균 0.3.6점, 0.36점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개인화 AI는 비개인화 AI보다도 유의하게 강했습니다. p-value는 0.04. 이 비교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개인정보를 받았는데 왜 인간은 못 쓰고 AI만 썼을까요? 세 대비를 나란히 놓으면 이 논문의 논리 구조가 보입니다. 첫 번째, AI 플러스 개인화 vs 인간입니다. 플러스 81%. 유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AI가 잘하는 것과 개인화를 잘 쓰는 것이 분리돼서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뜻이기 때문입니다. 효과와 개인화 효과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화가 AI 손에 들어갔을 때만 무기가 된다는 상호작용이 이 실험의 진짜 발견입니다. 아까 팩토리얼의 설계의 힘은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인간 플러스 개인화 대 인간. 마이너스 15.7%. 유의하지 않지만 점추 정치가 마이너스라는 게 시사적입니다. 저자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3에서 4분의 시간 제한 안에서 상대 정보를 읽고 소화하고 논증에 반영하는 것은 인간에게 인지적인 부담이라는 거죠. AI는 그 처리를 당연히 즉각해냅니다. 같은 정보, 같은 지시에서 활용 능력의 비대칭이 효과의 비대칭을 만들었습니다. 네, 개념을 하나 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역풍효과, 네, backfire effect라고 하죠. 설득 시도가 오히려 기존 의견 입장을 강화시키는 현상입니다. 자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반대 의견에 노출되면 사람이 오히려 방어적으로 굳는다는 사회 심리학에서 오래된 관찰이죠. 이 실험에서도 당연히 그게 기본값이었습니다. 오지 말고 절대 동의 분포를 보면 네 조건 중 세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토론 후 자기 배정 입장 쪽으로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10분 논쟁하고 나면 마음 다치는 게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화 GPT-4는 조건만 예했습니다. 유일하게 상대 방향으로 순이동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의 특별함은 설득을 잘한다를 넘어 논쟁의 기본 중력인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팀 설계가 저희 팀의 이후 설계가 심리적 반발을 별도 결과 변수로 측정하는 것도 이 관찰이 선례입니다. 효과의 경계를 봅시다. 피겨 3는 쟁점 강도별로 회기를 따로 돌린 결과입니다. 의견 강도가 낮거나 중간인 쟁점에서 개인화 GPT-4는 효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강도가 높은 낙태, 총기 같은 양극화 주제에서는 플러스 64.2%에서 신뢰 구간이 마이너스 14.7%에서 플러스 216, p-value는 0.1살로 유의성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통계적인 독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없다.
가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점 추정치는 여전히 큰데 신뢰 구간을 0을 크게 걸친다는 것. 이 표본의 크기로는 판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확한 독해입니다. 조건별로 강도를 쪼개면 표본이 3분의 1로 줄어들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것은 정체성이 얽힌 강한 신념은 10분 토론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AI 설득은 만능이 아니고 움직일 여지가 있는 의견에서만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메커니즘 쪽으로 갑니다. 피겨 4는 맨 처음에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라는 LIWC라는 도구를 토론문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LIWC를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 텍스트 단어를 심리 언어 범주 사전에 대응시켜 세는 표준 도구입니다. 애널리틱은 논리 분석적 사고의 지표, 클러트는 지위와 자신감의 언어, 그 다음에 어센틱은 진솔함, 톤은 감정 톤, 그리고 플래시는 읽기 쉬움의 점수입니다. 바이올린의 그림을 보시면 GPT-4는 애널리틱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고 문장을 더 읽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나, 너와 같은 1인칭, 2인칭 대명사를 많이 쓰고 길지만 읽기 쉬운 글을 쓰고 유사성 호소, 지지와 신뢰 표현, 스토리텔링을 더 씁니다. 지난주 해켄버그에서 본 AI는 정보로 설득한다와 같은 정확히 같은 그림이죠.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T-4의 문체 일부는 프롬프트 제약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논문의 가장 흥미로운 퍼즐이 나옵니다. 개인화 여부는 이 문체의 분포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개인화 GPT-4와 비개인화 GPT-4는 언어에는 그 둘의 언어는 통계적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플러스 81%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문체는 그대로인데 효과는 커졌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라는 이런 의문점이 나올 수 있는데 저자들의 가설은 바로 쟁점 선택입니다. 개인화가 된 GPT-4는 어떻게 말할지가 아니라 어떤 논점을 꺼낼지 바꿨다는 거죠. 상대가 보수 성향이라면 같은 명제라도 경제 논점을, 진보 성향이라면 형평성 논점을 앞세우는 식입니다. 보충 자료의 사례 분석이 바로 이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건데, 인과적으로 이게 미학인 겁니다. 저자들은 본문 그대로 씁니다. 이 가정의 정확한 동학은 매우 열린 질문이다. 왜 열린 질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보면 이 논문의 구조적인 한계가 보입니다. 개인화 여부는 대화 시작점에 무작위화됐습니다. 하지만 대화 안에서 어떤 논점을 꺼내지는 GPT-4가 상대 반응을 보면서 메턴 스스로 결정했고 그 선택은 무작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을 아무리 사후 분석을 해도 논점 선택의 인과 효과는 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린 질문이 정확히 제 프로젝트가 답하려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토론이 끝나고 참가자에게 상대가 인간이었는지 AI였는지 물었습니다. AI와 토론한 사람의 75%는 맞췄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토론한 사람 경우에는 정답률이 52%였습니다. 동전 던지기와도 구분이 안 되죠. GPT-4의 분체가 그만큼 티가 났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여기 상관관계가 하나 있는데 상대를 AI라고 믿은 참가자는 더 많이 수긍했습니다. 플러스 37.4%. 다만 이것은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AI라고 믿어서 마음을 연 건지 설득당했기 때문인지 이렇게 잘하는 건 AI겠지라고 믿게 된 건지 방향을 알 수 없다고 저자들이 명시합니다. 네. 저자들이 스스로 밝힌 한계의 네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입장은 신념과 무관하게 배정됐습니다. 인간 토론자가 믿지도 않는 입장을 변호하느라 논증이 약했을 수도 있죠. 다만 신념과 일치하는 입장을 변호한 표본만으로 좁혀도 효과는 플러스 122.8%로 나와서 오히려 크게 나와서 이걸로 결과가 뒤집혀지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둘째, 구조화된 형식입니다. 자유로운 실제 온라인 대화로 일반화됐는지는 모릅니다. 저자들도 proof of concept으로 읽으라고 명시합니다. 셋째, 시간 제약. 특히나 이 개인이나 인간 조건에 불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prolific 표본은 표본질은 좋지만 대표성이 제한적이고 이 이후에 설득의 프로와 비교는 남은 과제입니다. 네, 저희의 관점
에서 이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건 한 장으로 압축했습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식별되는 것은 대화 전체의 효과입니다. 모델, 프롬프트, 개인화, 대화 중 모든 전략적인 선택이 하나의 처치로 묶여 있습니다. 저희 용어로는 디플로먼트 이펙트입니다. 둘째, 조건당 150개는 크지 않습니다. 플러스 82.2%의 신뢰 구간이 26에서 161로 매우 넓죠. 지난주 헬켄버그의 개인화 결과와 달라 보이는 것도 이 상당 부분의 이 정밀도 차이와 오즈 대 절대 퍼센트 포인트라는 에스티메이티드의 차이로 설명됩니다. 셋째, 전략 분석은 전부 사후 관찰입니다. 문체, 전략도 무작위 된 게 아니라 나중에 측정한 기술 통계고 특히 턴 수준의 선택은 상대 반응에 적응적이었으므로 이 데이터로는 식별할 수 없습니다. 네, 해당 이 논문이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연구하게 되는 그러한 어, 가장 중심되는 그런 논문이 됩니다. 네 줄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개인화된 GPT-4는 인간을 이겼고 유일하게 역풍이 없었다. 인구 정보의 6종은 조악한 개인화로도 충분히 했다. 그래서 그게 하한선이고 그래서 그게 경고다. 효과에는 분명히 경계가 있다. 강한 신념을 안 넣었고 AI인 걸 알아도 설득당했다. 그리고 하지만 메커니즘은 블랙박스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다음 세미나에 이제 캐주얼 인프루언스의 이제 대가들이 이제 작성한 이마이와 나카무라가 쓰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연구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지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